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업무 역량 강화 실무 탑시 대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객체 지향 설계 이어서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패션 디자인이나 어떤 이런 제품 디자인과 같은 실제 어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의 어떤 색감부터 형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사실 소프트웨어도 아키텍처, 일종의 어떤 건축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도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기반의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이 설계 방법을 어떤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프로그램으로 구현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야 되는 어떤 형태, 세계, 어떤 문제 상황에 존재하는 그 객체들을 크게 보면 생성, 구조, 행위, 그리고 클래스, 객체 이렇게 5가지의 이 패턴을 가지고 구분되는 이 분류의 패턴을 가지고 어떻게 이 클래스나 객체를 구현할지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클래스에 대한 접근,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객체 지향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클래스, 객체를 구성하는 그 분류의 이름,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를 그 전체적인 이 공장에서 관리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껍데기, 특정 자동차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자동차를 다 만들 수 있는 이 자동차 SUV도 만들 수 있고 경차도 만들 수 있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를 다 만들 수 있는 공장은 하나 설계해야 된다. 그걸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해야 된다. 그 전체를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그런 상황일 때 우리가 이 클래스를 구현하게 되고요. 클래스 레벨이고요. 그런데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반적인 이 범위가 아니라 객체 단위의 기능들을 내가 구현을 해야 된다. 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클래스가 아니라 실제 자동차. 예를 들어 아반떼라는 자동차가 있는데 이 아반떼도 모델 옵션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색상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측면으로 보고 그러니까 공장으로 봤을 때는 아주 주문서 같은 거겠죠. 주문서. 그래서 이 아반떼는 엔진을 어떤 버전의 엔진을 어떤 그 배기량의 엔진을 장착을 하고 색상은 무엇이고 구매할 때 이 옵션을 어떤 것을 선택을 했었고 객체에 좀 더 집중해서 이 객체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어떤 것들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자동차의 이 옵션들이나 어떤 형태들에 집중해서 설계하는 것을 이 범위에 따른 이제 객체 범위의 구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크게 클래스와 객체나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고 이 패턴 자체의 목적, 이 객체를 생성해내는 것에 중요한다. 이제 클래스를 생성해내는 것, 아니면 객체를 생성해내는 것에 중요하게 본다. 아니면 이 클래스나 객체의 구조, 이 객체 같은 경우는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 이 객체는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얘의 구성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구조에 이 목적을 둔다면 이 구조, 목적에 따른 이 패턴들을 사용해야 되고요. 행위, 이 클래스나 객체는 외부의 어떤 값을 읽고 쓰는 이 행위가 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이 목적의 행위에 해당하는 클래스나 객체의 디자인 패턴을 활용해야 합니다.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 팩토리나 어댑터, 그다음에 인터프리터나 템플릿 메소드를 써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실제 개발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 이 디자인 패턴으로 만들어진 클래스나 객체들을 사용해 보실 건데요. 그냥 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모 클래스가 제공되니까 그냥 쓴다라고 사실 뭐 개발을 하다 보면 스택 오버플로우나 이런 데 이제 있는 코드들을 가져다 쓰게 되면 뭐 그냥 이렇게 막 가져다 쓰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런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나중에 내가 현재 필요로 하는 어떤 디자인 패턴은 무엇이다 라고 확인한 다음에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게 될 것들은 보통 이제 객체 생성 패턴들을 많이 주로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 객체 생성 패턴을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리소스들, 뭐 네트워크의 리소스를 쓴다, 아니면 운영체제의 리소스를 쓴다, 뭐 이럴 때는 이런 객체 생성 패턴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써야 되는 그런 디자인 패턴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뭐 앱스트랙트 팩토리나 뭐 이 팩토리 메소드 같은 경우는 객체를 대량으로 어떤 규격에 맞추어서 대량으로 생성할 때 쓰이는 패턴들이고요. 빌더 같은 경우는 그 작은 객체에 생성한 아주 작은 객체에 핵심 정보만 넣어주면 전체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디자인 패턴이고요.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는 앞에 만들어져 있던 이 디자인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복제를 통한 객체 생성을 사용하시고요. 뭐 싱글톤 같은 경우는 이 객체가 무한히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게임을 하는데 뭐 게임의 이 관전자의 수 아니면 게임의 내 어떤 아이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들을 두어야 되는데 그런 제한들을 둘 때 이 싱글톤이라는 디자인 패턴을 이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구조 개선 그리고 행위 개선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뭐 활용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이런 함수나 어, 클래스나 객체들을 사용할 때 필요로 하게 되는 패턴들입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이란 건 앱스트랙트, 추상, 이 팩토리, 공장 패턴입니다. 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객체들 또는 이제 별로 연관이지 않은 객체들을 이 패밀리로 묶어 두어서 그 클래스가 무엇인지는 알 필요 없고, 근데 나는 필요로 하니까 그럴 때 앱스트랙트 추상시켜서 이 팩토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패턴이고요. 앱스트랙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바에서 개념으로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코드가 이 내용을 어떤 객체인지 알 필요 없이 그냥 생성해서 쓰고자 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새로운 제품군을 만들거나 할 때 기존 코드는 기존 코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추가로 새로운 이 제품을 추가로 넣는다. 우리 뭐 R집 같은 경우 보면 R집을 깔거나 뭐 R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깔아 보시면은 그 쓰다 보면은 계속 막 이런 메시지가 뜨잖아요. RC도 깔아서 써보세요. 뭐도 깔아서 써보세요. 그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뭐 R툴즈라는 어떤 큰 이 분류로 보이지만 R집 따로, RC 따로, R약 따로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각 프로그램 간에는 뭐 직접적으로 뭔가 연계되어서 돌아가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는 같은 팀에서 할 것이고 설치할 때 편하게 이제 R툴즈라는 그런 어떤 묶음으로 이제 설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 제품군을 구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 R집이 가지고 있는 UI의 형태
그리고 알약이 가지고 있는 UI의 형태, 거의 비슷한 아이콘이라든지 비슷한 폰트들을 쓰게 되겠죠. 네, 그럴 때 직접적으로는 서로가 연관이 없습니다. 그 기능상은 연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들을 어떤 그룹화 시켜서 패밀리로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생성 패턴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그 시퀀스, 설치 화면 같은 건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왜 전부 다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껍데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R툴즈처럼 하나의 어떤 통일된 테마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운영체제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뭐 클릭하면은 자동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앱스트랙트 팩토리 패턴을 쭉 다 묶어 놓고 각 운영체제별로 설치되어야 되는 기능들을 하나의 패밀리로 묶어 놓고 사용자가 설치나 어떤 그 동작을 하게 되면 사용자의 운영체제를 읽어서 그 사용자 운영체제에 맞는 이 팩토리의 이 패밀리 멤버를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빌더 패턴 같은 경우는 이 단순히 이제 기본 출력 상속이 아닌 출력 객체들끼리 이 조합으로 완성된 이 다른 사용자 인터페이스들일 때 사용합니다. 이 말은 이 서로 다른 표현 방식을 가는 객체.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언어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뭐 이렇게 누르면 왜 여러분들 이제 PDF 뷰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인쇄 누르면 PDF로도 인쇄할 수도 있고 프린터로도 인쇄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 표현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표현 방식이 다 다른데 내가 예를 들어 인쇄 딱 누르는 순간 그 순간 이미지를 캡처를 합니다. 그죠? 문서 프로그램이 캡처를 해서 얘를 PDF로 보내서 PDF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인지 프린터한테 보내서 근데 사실은 프린터도 제조사들이 다 다르고 뭐 좀 프린터마다 좀 방식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저쪽 상대방이 원하는 어떤 이 내 출력물의 형태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원하는 이 형태로 바꾸어주는 아주 기본적인 이 빌드. 그래서 원본의 이미지에 뭐 0101로 된 이진 데이터라든지 그 데이터를 그려진 어떤 이미지 데이터 그걸 이 빌더에 넣어서 나는 지금 PDF로 저장시켜야 돼.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빌더 패턴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나는 프린트하고 싶어. 프린터. 특정 프린터한테 보내려면 어떻게 보내야 돼? 그 원본 이미지 데이터를 줘. 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번역기 같은 패턴들을 빌더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 내용은 똑같은데 이렇게 출력하거나 저렇게 출력하거나 저렇게 출력할 때 여러 개의 출력 형태가 있을 때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팩토리 메소드 패턴인데요.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이 진짜 얘가 이제 실제 공장 같은 형태인데요. 그냥 만들어줘라고 하면 알아서 얘가 기본적인 이 객체의 값들을 채워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패턴이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이 비슷한 이 객체들을 만들어야 할 때, 그리고 그 객체들이 그냥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실제로 얘가 팩토리 메소드 가는 건 단순 복사 붙여넣기처럼 그 프로토타입 형태로,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일반 프로토타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차를 만들어라, 아반떼를 만들어라 하면, 아반떼에 아무 기능도 없는 그냥 디폴트의 아반떼를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 위에다가 내가 색을 칠해야 되는 예를 들어 뭐 차에 옵션은 없고요. 색깔만 다르게 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옵션밖에 없을 때 그 아반떼 한 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제가 그 만들어진 아반떼를 가지고 색상을 칠하고 뭐 유리에 썬팅을 하고 이런 걸 하고 또 다른 또 아반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또 무언가 다른 기능들을 하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진행할 수 있는 이 공장에서 이 공장 초기화라고 하죠. 이 공장 초기 버전으로 이렇게 내가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할 때 이런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쓰게 되고요. 프로토타입은 이 객체가 이미 있는데 그 객체를 복사할 때 그냥 그러니까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그래서 기존 객체를 그대로 쓰면은 이 객체의 어떤 값이 변하게 되니까 이 객체 말고 우리 그 그림 같은 거 편집할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본을 하나 만든 다음에 그 복사본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조작해보자 할 때 이 프로토타입 패턴이라 해서 이미 존재하는 객체를 복사 떠서 그 실험체로 쓰는 거죠. 원본 객체는 건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프로토타입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싱글톤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운영체제나 어떤 시스템에서 제한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패턴인데요. 이 특정 클래스의 객체가 너무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되거나 혹은 한 개의 객체만 만들어져야 하는 경우일 때 이 싱글톤을 이용해서 최대 이 실행 가능한 이 활성화 가능한 객체의 수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가 만들어질 때 자기 스스로 이 인스턴스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클래스로 객체가 몇 개 만들어진지 카운트 한 다음에 그 카운트를 넘어서면 실제 이 싱글톤 패턴이 객체를 생성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이 이 싱글톤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이 객체 지향 설계에 있어서 디자인 패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실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할 때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패턴이고, 사실 뭐 개발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능들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뭐 알고 계셨던 분들은 내가 옛날에 어떤 프로그램 개발할 때 썼던 그 기능이 무슨 패턴이네, 무슨 패턴이네, 라고 한번 더 복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클래스와 객체를 활용 가능한 방법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가 있구나. 이 클래스 설계도, 객체,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진 실제 어떤 동적인 물체, 이 객체와 클래스의 관계 형태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설명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0분 쉬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경험, UI, UX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